왜? 좀 어른스럽게 좀 책임을 지라. 집에 가장들이라는 게 왜? 여러분 기억나십시오? 납니까? 이경식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 부회장님 소개 올립니다. 소개 올립니다. 김기곤 의원님 저 대구에서 오신다고 고생 많았고 전국적 관심사에 모든 그런 초점이 김부겸 의원님한테 가 있는데 오늘 좋은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큰 박수로 여단을 모시겠습니다. 그 막상 이제 저도 한 4년간 공백 끝에 최근 이제 서울 가서 이런 전문가들을 만나 보니까 누구도 밝은 소리를 하는 분이 없습니다.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러다가 또 최근에 좀 우울하지만 구조조정 이야기가 또 전면에 나와야 될 만큼 우리 경제 사정도 녹록치 않다는 걸 우리 주변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오늘 뭐라고 말씀드릴까 하다가 우선 총선에서 분명히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해 진단해보자. 가습대들은 부산은 여러분들이 장년층, 노년층뿐이나 영남에서도 이제 새누리당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투표 성향은 대충 끝난 것 같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모순과 현실이 절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남이가 한마디면 다 통했죠. 이제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결론은 분노한 유권자. 여기서 분노는 단순히 그냥 개인적 감정이 아닐 겁니다. 좌절된 현실에 대해서 뭔가 출구를 찾겠다는 그 절박함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답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으니까 분노하신 겁니다. 제가 좀 건방지지만은 지금 여권은 결국 당신들이 이야기한 합리적 보수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유승민 씨가 왜 이렇게 쪽박을 차도록 얻어맞았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누려야 되고 국민이 기대하는 복지 수준을 이루려면 증세, 세금을 조금 더 낼 수밖에 없다는 게 크게 그렇게 미움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틀린 말입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표 따는 사람들은 세금 더 거두겠다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다음 선거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십시다. 그럼 지금 누가 감당해야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복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도 하기 싫어서 안 하자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누군가는 좀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결국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떠넘길 수는 없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열심히 했던 종부세. 그게 뭐가 그리 털렸길래 그걸 가지고 위헌이라고 해서 그 종부세 그 돈 걷어서 다 뭐 했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나눠준 겁니다. 교부했어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보수는 이런 점에서 이제 좀 더 정직하고 솔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좀 꾸짖었습니다만 대통령 눈치만 좀 보지 마라. 요즘 여당이 대통령 눈치를 보니까 언론이 반 작살 내버리죠. 그죠? 근데 그럼 야권은 그러면 어떡할까? 제일 어려움이 결국은 저희들을 책임을 지지 않는 집단이라 보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 알라들 알가라는 이 인상을 우리가 씻어내야 돼요. 아마 지난번에 부산서 당선된 분들하고 같이 했을 때 뭐가 제일 어렵더라? 아무리 진지해갖고 박재원 니는 좋은데 김영춘 니는 좋은데 최인호 니는 아까운데 전재순 니는 이번에 살아야 될 길인데 너그 집단 꼬라지 보면 표 찍기가 싫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더라. 저도 마찬가지죠. 왜? 좀 어른스럽게 좀 책임을 지라. 집에 가장들이라는 게 왜? 여러분 기억나십시오? 납니까?
어른스러움, 책임을 진다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소위 이른바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는 말만 막 상대편에 대해서 저주만 잘 퍼부으면 열공하잖아요. 세상에 저주 풀고 욕자래가 세상 문제 풀릴 밖에서 뭐 우리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무슨 뭐 문화처럼 풍토처럼 돼 있었습니다. 이번엔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변화가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렇게 산지사방 갈라진 야권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하나 자신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내놓고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공통의 꿈을 꾸는 그런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세 문제, 일자리 문제, 산업정책 문제, 국가의 책임 문제, 안보 문제, 사드 배치 문제, 이거 여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최저임금의 만원화를 내걸었었습니다. 지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끌어올렸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서 지금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내수가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럼 어떻게든 간에 내수를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방법이 뭘까? 우리는 뭐 그냥 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바로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그걸 활성화해보자. 그럼 그 부담을 누가 질래? 결국 아마 이거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부 재정에서 투입을 하자. 왜? 다른 그동안의 경기 부양 효과를 내던 다른 정책 수단보다는 이게 더 유효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걸 했을 겁니다. 지금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의 그 입지가 밀양이냐 가덕도냐 하는 이 해남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한 달 후에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적에 의원님의 그 어떤 개인 소신 정말 경제 논리냐 정치 논리냐. 제가 이제 대구 사람들이 왜 이제 밀양을 원하는가 하는 것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이 내륙 도시들은 사실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저는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좀 살길 좀 찾아주소 그런 하소연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와서 또 말하자면 그분들이 그 절박한 호소를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리는 게 올 것 같고요.